블랙호크를 대체할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가 드디어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벨의 V280 벨러입니다. 설마 했는데 블랙호크의 후계자가 틸트 로터가 된 거죠. 틸트. 미군이 선택한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벨의 V280 벨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H-60 블랙호크는 미군을 비롯 전 세계 4천여 대가 운용 중인 아주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강습 헬기죠. 미 육군이 보유한 블랙호크만 해도 2,20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뒤를 이을 후기 헬기 사업에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잉과 시코르스키가 합작해서 개발한 헬기 디파이언트를 제치고 벨이 선정된 건데요. 블랙호크의 후계자가 틸트 로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야, 그건 농담하지 마 그랬을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틸트 로터가 블랙호크의 후계로 쓸 강습 헬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딱 보기에도 좌우로 떡 벌어진 로터와 엔진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죠. 또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인한 정비성이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틸트 로터의 선배격인 오스프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군은 틸트 로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정 이유로 짐작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속도와 항속거리죠. 미래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 FLRAA라고 불렸던 이 사업에서 요구했던 속도는 최대 순항 속도만 해도 최소 460km, 희망 520km에 달합니다. 블랙호크의 최대 속도가 294km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최대 항속거리도 적어도 3,200km, 가능하면 4,520km로 블랙호크의 2,200km급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벨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주 확실하게 충족했으니까 현 시점에서 틸트 로터가 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벨의 V280은 이미 2017년부터 비행을 시작한 뒤 2019년에 520km의 속도에 도달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565km의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점에서의 총 비행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인 보잉 시콜스키의 디파이언트 SB1은 어땠을까요? 2019년에야 첫 시제품이 출고됐고 2020년 12월쯤까지의 총 비행시간 꼴랑 26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V280이 이미 200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기술적 성숙도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존의 블랙호크와 다른 생김새와 크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블랙호크와 비교하면 좌우폭이 큰 건 사실이긴 해요. 블랙호크의 로터 지름 16.36m, 벨러는 25m. 그러니까 그걸로만 따지면은 벨러가 35%가 더 넓은 셈인데 또 게다가 봐야 하는 게 앞뒤의 길이입니다. 블랙호크는 로터까지 포함한 앞뒤의 길이가 19.76m인데 벨러는 오히려 약간 짧은 15.4m예요. 종합적인 점유 면적, 즉 로터까지 포함한 이 헬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차지하면 의외로 벨러는 블랙호크와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블랙호크는 병력을 11명을 탑승시키지만 벨러는 14명이 탑승합니다. 결국은 이 헬기들이 같은 병력 숫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차지하는 어떤 면적, 그건 생각만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벨러는 앞서도 언급했듯 블랙호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속도와 높은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크기 논란이 과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게다가 벨러는 MV-22 오스프리에 비해서는 나름 진보된 설계가 적용됐는데요. MV-22 같은 경우만 해도 엔진하고 프로펠러가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벨러는 달라요. 엔진은 딱 고정돼 있고 프로펠러만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입니다. 덕분에 이 구동 계통의 부피도 더 작고 기재적 신뢰성도 더 높아졌다는 것이 벨 측의 주장이죠. 여기에 MV-22 오스프리를 통해서 축적된 틸트 로터 관련의 노하우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벨러는 저속 혹은 정지 상태에서도 얘가 이럴 수도 있네 싶을 정도의 상당히 높은 기동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틸트 로터의 안정성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오스프리가 사고로 인한 잡음이 많지 않았나요? 일단 오스프리에서 대형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건 맞습니다. 지난 31년 사이에 10세대의 오스프리가 사고로 완전히 손실이 되고 51명이 사망했습니다.
취업 후인 2007년 이후만 따져도 10건의 추락사고가 생겨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이건 틸트로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군용 항공기들의 사고 비율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그 블랙호크만 해도 도입 후 33년 동안 1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오스프리에 비해서 블랙호크가 운용 대수는 많았으니 그 부분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미해병대의 통계를 봐도 10만 비행시간당 사고율을 보면 오히려 해병대 보유기체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틸트로터의 첫 실용기체인 오스프리의 오랜 운용기간과 노하우를 기반 삼아 만든 게 벨러인 만큼 틸트로터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디파이언트의 동축 반전 로터와 후방 추진 프로펠러 조합이라는 시험용 기체에서만 사용했던 방식보다 훨씬 완성도를 높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빠르고 멀리 간다는 것, 그리고 시제품만 비교해도 블랙호크와 비교하면 속도는 거의 2배, 항속거리는 약 40% 정도 우세합니다. 실제로 전투 시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반경 역시 2배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 한 대의 기체로 수송 가능한 병력도 더 많죠. 병력만으로도 22%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벨러가 배치되면 작전에 필요한 기체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공중강습 작전에 적용된 패러다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할 겁니다. 당장 공중강습을 벌릴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휴전선 주변에서 출발한다 치면은 북한 사실상 전부를 작전 반경 안에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블랙호크에선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죠. 게다가 속도가 빠르니까 작전 소요 시간도 단위 거리당 거의 절반으로 단축되죠. 블랙호크면은 이제 왕복하는데 1시간이 걸릴 작전이 벨러는 30분 안에 끝내는 거죠. 이러면은 단위 시간당 투입 가능한 병력은 못해도 2배 넘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나와봐야 알겠지만 벨러의 등장으로 미 육군 및 해병대의 차기 공중강습 작전 패러다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건 분명합니다. 물론 벨러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또 뭔가 말썽이 뻥 터져가지고 예산이 폭증하고 기간이 폭증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뭐 잘 되면은 앞으로의 귀추가 확실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